그리고 스쿠프는 이제 스쿠프 터보 자체가 유럽에서는 GT라고 불렀어요. 이 스쿠프 터보의 모델을 GT라고 불렀는데, 이 스쿠프 터보 GT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만 가장 많이 쓰는 트림이었던 거죠. 또한 5단 수동 변속기가 기본이다 보니까 자동 변속기는 아예 선택이 안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위를 보시면 브레이크 시스템이 현재 이제 캘리퍼가 들어가는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이고, 뒤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드럼 브레이크였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 많았는데 지금 나온 차들은 앞뒤가 전부 디스크 브레이크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제동 성능도 상당히 좋아진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스펜션 자체도 맥퍼슨 스트럿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96년도에 나온 TV로는 이게 포르쉐랑 공동 개발했던 서스펜션으로 들었는데, 저도 아직 카탈로그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스쿠프는 센터페시아나 에어컨 이런 자체도 단조로웠던 부분들이에요, 대부분. 거기다가 이게 수직으로 되어 있고 약간 경사 가진 부분은 스포츠카랑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스티어링, 틸트 스티어링은 전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만, 옛날 차들은 파워 스티어링이나 틸트 스티어링을 기본으로 갖춘 차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핸들 자체도 무거웠고 조절 자체도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차들은 이제 웬만하면 이게 다 전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국내용 차량에도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옛날 차도 다 전동 썬루프는 있었습니다. 근데 스쿠프 같은 경우에는 틸트형 썬루프가 들어가 있었고, 이 틸트형 썬루프 자체가 엑센트나 옛날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 마티즈나 그리고 동시대에 나왔던 경차 티코에도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물론 이 틸트 썬루프가 상당히 좋긴 한데 비만 오면은 그렇게 물이 샌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정품이 아니라 싸제가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차들은 썬루프를 아예 안 뚫어요. 왜냐하면 전복 사고 때 차가 이제 크게 망가지니까 그걸 이제 소비자들도 다 아니까. 그래서 요즘은 흡연자 비율도 예전보다는 좀 줄었기 때문에 썬루프라는 차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물론 흡연자들도 선택하는 거를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스쿠프의 알로이 휠은 국내에는 3가지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2가지예요. 자연흡기 같은 경우에는 이 휠 커버를 기본으로 알로이 휠이 선택 사양이었는데, 국내에도 이제 LS가 이게 선택 사양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휠 자체도. 그리고 터보 모델은 휠 자체가 틀렸고요. 이거랑 틀린데 여기엔 잘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제원표를 보면 1495cc인 거는 알파 엔진 배기량이 1495cc입니다. 그리고 65kW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의 실제 추력은 원래는 대한민국에서는 한 100마력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마력 정도 나오고, 그리고 얘도 원래 터보도 85마력으로 되어 있는데, 얘도 원래 이제 국내에서는 129마력으로 포장이 되어 나왔는데, 아마 이거 85는 킬로와트라서 그렇지 PS로 변환을 하면은 한 126마력대 정도는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나온 차들은 대부분 DOHC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토크도 12.7 토크 kgm 정도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12.7이 127이면 한 13.2kgm 정도는 나오는 스펙이었고, 얘도 170으로 나온 게 원래는 이게 17.4kgm 정도는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터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원래는 한 20 좀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터보 기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게 토크가 한 17km 정도는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RON 91로 되어 있는 건 이거는 아마도 하이 옥탄 기준으로 말을 한 것 같은데,
원래 론 95 정도 나오는 점도가 나오는 게 원래 고급 휘발유 차량들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점도가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얘도 좀 밟는 차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얘도 정지 상태에서는 11.2초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빠른 스포츠 쿠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1.2초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도 다 엔진 성능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11.2초가 나온다는 것은 스포츠 쿠페 당시에 치고는 좀 빨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국내에 빠른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11.2초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오토는 아예 그렇게 안 나오는데 오토는 한 12초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터보는 9.2초 정지 상태에서 제로백이 9.2초가 나오는데 9.2초도 이 당시에는 상당히 빨랐던 속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TV론 나오죠. 그리고 투스칸이 나왔죠. 거기다 제네시스 쿠페까지 내려오면서 제로백이 6초대로 많이 낮아졌고 지금의 제네시스 G70가 4.7초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4.5초. 그죠? 4.5초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30년이라는 가까운 시간 동안 이게 많이 변한 거예요. 제원 수치도 많이 변했고 차량 성능도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외에는 대부분 이 1100kg은 공차 중량을 말하는 것 같아요. 공차 중량. 그리고 1440이 사람 태웠을 때 그 중량을 말하는 것 같고요. 뭐 터보가 공차 중량에서는 조금 더 무겁네요. 뭐 그렇네요. 그리고 라인업은 총 5가지가 있었어요. 국내에는 이제 1.5 고급형, LS, 그리고 LS 터보 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3가지가 나왔는데 유럽에는 총 5가지 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현대 스쿠프 카탈로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현대 스쿠프가 1995년 6월에 단종되기까지 국내 모터스포츠에 많은 족적을 남겼고 또 많은 오렌지족과 야타족들의 선망의 대상인 차이기도 했고 그 당시 학생이었던 70년대 태생의 분들한테는 드림카이기도 했던 자동차라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생 분들이나 한 60년대 후반에 나오신 우리 아버지나 우리 고모 세대 분들한테는 이 차가 드림카였고 또 소유하고 있었던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역사의 너머로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의 스쿠프가 대한민국의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에스쿠페라고 많이 발음을 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대로 스쿠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권에서는 이 차를 에스쿠페라고 불렀던 점은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스쿠프를 지나 TV론, 투스카니, 제네시스 쿠페, 벨로스터, 그리고 제네시스 G70까지 대한민국의 스포츠 계보가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스쿠프의 덕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스쿠프는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중요했던 자동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쿠프 카탈로그에 대한 소개를 여기서 마치고요. 차후에는 TV로는 없지만 투스카니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얼굴을 보고 싫은 소리를 하시고 절대로 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기훈이었습니다.